자, 화작, 화법이죠. 화법 적용, 네, 3-2강이고요. 협상인데, 네, 사원복지와 관련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협상의제죠. 그래서, 저는 근무조건, 사원복지와 관련을 해서 근무조건, 사원복지, 요것이 바로 협상의 문제점, 협상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요. 다시 한번, 요 두 가지가 협상의 의제, 논의할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칭을 좀 알아두고요. 자기소개합니다. 예, 사원대표 땡땡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 첫 번째죠. 1번 먼저 할까요? 협상의제 근무 조건에 대해서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네, 근무 조건을 협상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내용은 뭡니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뭡니까? 사장님께서죠. 그래서 사장은 사원들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여기 화살표 연결, 서로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뭔지, 문제점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뭔지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성실한 근무 태도, 네, 성실성을 보셨는데 서로 도와가며 네,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급여를 5%씩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 성실하게 근무가 인상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너의 기준에 맞춰줬어. 성실한 근무 태도죠. 그래서 그걸 맞췄기 때문에 5%씩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원들의 네, 여기 옆으로 뽑아서 할까요? 이 부분이 사원 측의 최대 요구 조건 원이죠. 최대 요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급여를 5%씩 올려주세요. 아직 뭡니까? 근무 조건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원복지는 좀 남아 있어요. 자, 서점 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점 사장이구나. 저도 우리 사원들의 근무 태도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요, 사원 대표의 말을 인정합니다. 해서 상대방의 말을, 그죠? 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다, 동의한다 라고 보죠. 이렇게 되면 좀 협상이 순조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좀 붙네요. 그래서 하지만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좀 다른 서점 사장 측의 최대 요구 조건의 근거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우리 서점은 사원수가 많고 해서 네, 사원수가 많고 따로 또 밑줄 볼까요?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판매 실적이 매우 부진. 직원들은 성실했지만 판매 실적이 매우 부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운영상의 어려움, 모든 사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서점 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근거를 네, 사원 측이죠. 네, 사원 대표 사원 측의 요구를 거절을 한 겁니다. 네, 거절함 또는 수용할 수 없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번 달 도서 판매량이 예상 목표치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원 측의 요구를 거절해서 예, 목표치보다 미흡한 수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기가 되면 여러 행사가 계획이 되고 활발해질 것이므로 신학기인가요? 요걸 밑줄치고 네, 하지만 또 이제 협상에 다른 반대적인 얘기를 좀 하겠죠. 손님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신학기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적은 폭으로라도 일괄적으로 급여를 인상해달라. 5%인데 작은 폭으로라도 인상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원 대표의 말하기를 보면 자, 협상을 했네요. 바로 작은 폭이라도 일괄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것이 네, 최소
양보 조건에 해당이 되죠. 적은 폭 양보 조건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원 측에서 사원 측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면서 제한 수용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사원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서 플러스 사장에게 뭐를 어떤 그 입장 방안을 수용하는 거죠. 그 인상을 해달라는 거, 인상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적은 폭이지만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협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 양보 조건, 사장도 이제 최소 양보 조건이 들어가겠죠. 일괄적으로 급여를 3% 인상이에요. 일괄적으로 급여를 3%, 자, 여기 3%고, 아까는 5%죠.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로 인상을 하되, 신학기 행사 기간 동안 사원들의 근무 시간을, 오케이, 요구사항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30분씩 연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체크한 요 부분이 사장 측이죠. 네, 사장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어요. 입장 전달. 플러스 뭡니까? 네, 인상을 수용하자라고 3% 인상안을 제시해서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장 측의 입장은 사원 측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죠. 3% 조건 일부 수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어떤 거다? 3%씩 인상하되라고 하는 것은 최소 양보 조건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최소 양보 조건인데 여기 근무 시간을 30분 늘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추가 요구 사항을 지금 사장이 제시하고 있네요. 협상이 좀 더 능수능란한 사람이 바로 서점 사장이네요. 사원 측보다. 사원 측은 먼저 양보를 들어갔는데 사장도 그 얘기 듣고 양보를 했지만 추가 요구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 요구 사항. 잘 보이나 여기? 보여? 오케이. 사원들도 알고 있듯이 신학기에는 행사 진행으로 마감 시간과 개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네요. 그래서 신학기의 행사 진행은요. 개점차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요것이 바로 추가 요구사항의 근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체크할까요? 추가 요구의 근거 또는 원인이 되는 것이 늦어져. 한 30분씩 늦어지나 보죠. 그래서 근무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그 다음에 행사 어쩌저쩌고 하는데 쭉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뭐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보니까 조건적 수용이겠죠. 조건적 수용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사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는 하는데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추가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이죠. 이 수당 얘기를 꺼낸 것은 사원 측의 이익이 되는, 사장 측만 이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깎아줬어요. 근무 시간 연장됐어요. 지금 사장 측의 입장만으로는 지금 협상이 안 되니까 바로 이 수당 얘기가 나와서 사원 측의 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사원 측의 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최소 양보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원 측의 이익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협상 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원 측 요구에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데 3%, 5%는 안 되고 3% 인상하는데 추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원 측에 대한 이익 내용을 제시한 이유가 뭐다?
바로 추가 요구사항이죠.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이 보상이자 이익이죠. 추가 요구에 대한 보상, 이익을 줘야만 서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거니까 사장은 협상할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었다면 협상은 깨집니다. 사원 측이 3% 인상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 연장이 됐어요. 얻은 게 없는 거지. 그죠? 다음 넘어가죠.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협상을 하네요. 살아가면서 이런 말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스스로 사업체를 한다든가 법인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공무를 맡아서 어떤 이런 협상을 진행할 때, 외교를 할 때도 이런 협상은 유효할 거예요. 자, 다시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 사원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를 인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사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득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이지만 급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원 측도 일단 이익이 된 거예요. 사원 측이 원래 5%를 요구했었는데 3%니까 오케이. 그 부분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3%를 수용한다라는 내용이겠지. 3% 내용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사원들의 휴게 시간도 이제 복지에 관련된 거죠. 휴게 시간도 5분씩 연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긴가요? 사원들의 휴게 시간도 5분씩 연장. 요거 또 최대 요구 조건 2가 나와 있네요. 사원 측에서 최대 요구 조건 넘버 2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원 복지에 관련되는 거겠죠. 휴게 시간 5분이 복지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사원들 대부분이 휴게 시간에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기에 현재 휴가 시간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구나. 식사 문제가 좀 있구나. 그렇죠? 사원들이 여기 또 있네요. 사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밑줄 쳐두고 사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제안을 만약에 수용하는 거죠. 이 점을 수용까지도 밑줄 쳐볼까요? 이 부분은 사장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에요. 얻는 이익입니다. 사원 대표도 협상할 줄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죠? 최대 요구 조건을 던지면서 사장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서 이걸 보니까 자, 사장 측도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최대 요구 조건 같지만 요거는 추가 요구 사항을 맞교환한 거네요. 요거는 어떤 성격이 있다? 추가 요구 사항을 맞교환한 성격이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내용에서 보면 추가 요구 사항을 맞교환하는 거죠. 추가 요구 사항을 맞교환하는데 그 맞교환할 때 휴게 시간을 늘려달라. 휴게 시간 5분씩 연장해달라. 그러면 사장도 이득이 될 거다. 뭐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지? 그랬더니 서점 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머지 근무 시간에 더 능률적으로 일해 줄 수 있다면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요게 사원복지인 줄 알았더니 휴게 시간이네요. 근로조건인가요? 그래서 요거 사원복지가 아니라 근로조건으로 바꿔야 되겠네. 여기 사원복지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서 추가 조건으로, 그죠? 휴게 시간이니까 요거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죠. 복지보다 근로조건. 최대 요구 조건, 일단 급여 부분, 그 다음에 휴게 시간 부분, 근로조건 두 가지로 지금 제안을 했고,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사장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의 수용이라고 체크를 할 때 사장이 수용한 거는 뭐다? 사장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장도 수용한 거예요. 왜? 어떤 겁니까? 능률성, 생산성이죠. 그래서 능률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 근거가 되겠죠. 사원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영향도 제거하면서 능률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겠죠. 다음 사원 대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사원 대표 사원 복지 중 이제 또 최대 요구 조건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도서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체크 먼저 좀 해놔야 되겠네. 사원 복지 부분으로 또 문제점 내지 협상의 내용이 바뀌고 있죠. 도서 지원 제도 요게 먼저 나와 있죠. 밑줄. 제가 사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 도서를 지원받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는 경우에서 자 사원들의 의견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원 대표 측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측의 요구 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요것이 바로 요 조사가 요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요구의 근거 자료가 바로 의견 조사를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타당성이라든가 그렇게 도서 구입 주기가 도서 지원 주기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이 사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는 하는 부분이죠. 2달을 주기로 도서 한 권인데 권당 지원 비용은 유지하되에서 요구 조건이 권당 지원 비용은 유지하되 주기를 한 달로 조정. 요것이 바로 사원 측의 최대 요구 조건에 해당이 되죠. 최대 요구 조건 세 번째가 되죠. 바로 요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원 복지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원 복지에 관련되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주기를 한 달로 해달라고 하는 요것을 얻은 거예요. 금액은 그대로니까 사원복지 측에서 요것이 이익에 관련된 내용. 이로써 사원들이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면 자 다시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면 더 애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애사심이죠. 바로 요것이 사장 측의 또는 회사 측의 이익이 되는 거죠. 사장 측의 이익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보다 심리적인 부분,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애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익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서점 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회사 측의 이익이나 어떤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원 복지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현재 도서의 단가를 권당 3만 원 이하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삭감하지 않고서는 주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권당 15,000원 이하로 삭감해 지원받는데 동의하신다면 계속 밑줄 들어가야겠네요. 이하로 삭감해서 지원받는데 동의하신다면 도서 지원 주기를 한 달로 조정. 여기서 이제 협상에 어떤 불꽃이 튀기 시작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원 측의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꺽쇠로 요 조정하겠습니다. 요 사장의 언급 마무리 부분 바로 요 라인이죠. 네, 사원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요것이 바로 뭐다? 최대 요구 조건인데 최소 양보 조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대 요구 조건보다 최소 양보 조건의 성격이 좀 있어요. 이게 좀 교차되는 거죠. 사장이 양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인가요? 네, 추가 조건. 최소 양보 조건에 해당되는 요소에 해당되는 건 한 달을 받아들이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15,000원이죠. 3만 원에서 15,000원이죠. 그래서 최소 양보 조건은 한 달이고요. 플러스 더 있어요. 추가 조건은 협상이죠. 네, 3만에서 1만으로 줄이는 요 추가 조건, 항상 추가 조건이 붙는 말하기들을 하고 있네요. 다음에 마지막 사원대표 좀 볼까요? 사원복지에 지출이 한정적일 수 있다. 삭감을 해야 돼. 금액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지원 주기를 그냥 2달로 하든지 해서 동의합니다. 지출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에서 동의를 한다. 사장의 말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건당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도서가 제한된대요. 선택할 수 있는 도서가 삭감되면 여기서부터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근데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대화의 흐름을 최대한 좀 파악해 보는데, 둘이 협상 괜찮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도서 지원 제도에 대한 사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만족도가 다시 한번 금액을 삭감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 밑줄. 다시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요게 밑줄, 문제점이죠.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원 측에서 사장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장 제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원래 지원 주기를 한 달로 줄여주면 애사심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금액을 떨어뜨리면 만족도가 줄어들 거예요. 도서도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부분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점 지적한 거 사장 측 말에 사장 측의 입장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말하기 경률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경률에서 보면 동의의 경률과 비슷한 말하기로 사원 측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예산을 초과하여, 이제 서점 사장 얘기로 들어가죠. 그렇다고 예산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예산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총 비용을 두 달에 3만 원 이하로 유지하되 그 금액 안에서 사원들이 지원받을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이죠. 두 달에 3만 원이란 조건인데 바로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 이것이 절충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것이 최소 양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장 측이 제시하는 최소 양보 조건, 주기를 자유롭게 설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장 측의 말하기 특징이 좀 여기서 나타나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적이거나 권위적으로 제안하지를 않고요.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내용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사원 측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원 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거죠. 수용하기 위한 조건 제시를 했다. 이런 말하기도 돼요. 그게 바로 요 최소 양보 조건의 말하기의 특징이에요.
즉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뭐 애사심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주면서 그 원칙 내에서 지원받을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제안을 한 거죠. 즉, 2달에 3만 원을 딱 2달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3만 원 지원받았어요. 내가 1월 1일 날 지원받았어. 그러면 3월 1일 날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초에 서서 뭐 1, 2월 사이에 책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말하기가 서로 오고 갔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 측 제안이죠. 네, 사장 측 제안을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 평가. 이 정도면 우호적인 거죠.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큰 문제 없이 가는 거니까. 지원 방안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니 사원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수용 여부를 답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요겁니다. 네, 결정권이에요.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사원 대표의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 권한 바뀌죠. 결정권이 없음이 이유가 돼서 추후에 답변하겠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 여기서 최종 결정된 거니 안 된 거니? 최종 결정 안 된 거예요. 서로 조건 제시해서 조건 확인 단계죠. 협상이 딱 한 번만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최소 서너 번, 정말 짧으면 서너 번, 길면 뭐 몇십 번, 네, 협상을 하는 건데, 그 첫, 대면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 부분은 마무리하고,